1980년 5월 16일자 경향신문에 작은 기사 한 조각이 실렸다. 등소평이 대한민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전 일본 수상 기시노부스케를 북경에 초청했다는 기사였다. 등소평은 기시 전 수상으로부터 한반도와 대만 문제에 관한 한국 및 중국 정부의 정확한 방침을 듣고 중국의 입장을 두 나라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시 전 수상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1980년 5월 한반도에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공개된 외교 문서는 덩샤오핑 중국 최고 지도자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진 틈을 타 남침을 하겠다는 김일성 주석의 남침 지원 요청을 반대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후기자인 김정일의 인품에 대해 혐오 감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일본 야노즈냐 공명당 의원이 지난 1987년 중국을 방문해 덩샤오핑 중국 최고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덩샤오핑은 북한은 군사적으로 남침할 능력이 없고 북한이 강하다는 것도 미군 주둔을 합류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만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면 중국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공개된 옛 공산권 외교 문서에서 김일성 주석은 1979년 4월 인도차이나 공산혁명에 고무돼서 남침을 하려 했지만 당시 덩샤오핑 부주석이 만류했다는 내용이 재확인된 겁니다. 1980년 4월 김일성은 등소평에게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 1980년 5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남침할 계획을 알려주었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 중국은 북한과 1961년에 체결한 조중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 의해 참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등소평은 한반도에서 제2의 6.25가 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등소평이 평화주의자였을까? 아니다. 중국은 한국전에 참여한 이후 단절되었던 미국과의 관계가 겨우 회복된 상태였고 중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미국과의 수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경제의 나락에서 미국의 옷자락을 거머쥐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결국 등소평은 김일성의 남침 첩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해 주었고 5월 중순에는 기시노부스케 전 일본 수상 등 친한파 일본 정계 인사들을 북경으로 초청해서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 우드로 윌슨 센터 북한 국제문서 연구사업 프로젝트 팀이 2012년 발굴한 옛 공산권 국가의 비밀 외교 문서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1979년 4월 김일성 주석은 인도차이나 공산혁명에 고무되어 중국의 지원을 얻어 남한에서 군사행동을 감행하고자 했다. 당시 김일성 주석을 만났던 등소평 부주석은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김 주석의 도발 의지를 만류했다. 1995년 11월 월간조선은 5.18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6월 검찰에 제출한 미공개 답변서를 단독 입수해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답변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이 될 목적으로 광주 학살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소송을 1994년 제기한 광주단체들로 인해 검찰이 1년간 조사한 보고서였다.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답변서 일부 내용 중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기밀 유지를 당부하였으나 그 당부는 지켜지지 않았다. 미공개 답변서에 의하면 1980년 5월 10일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는 일본 내각정보조사실로부터 북한의 남침 첩보에 대한 보고를 입수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입수한 북한 남침 제보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정부가 1980년 4월 중순경에 김재규를 처형할 것으로 예상하며 김재규 처형 시 항의 데모가 발생하여 남침을 위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여 남침 시기를 4월 중순으로 예정하였다. 그러나 김재규의 처형이 지연되고 1980년 5월 들어 학생들과 노동자의 소요 사태가 격화됨에 따라 한국 내 소요 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1980년 5월 15일에서 5월 20일 사이에 남침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이 남침 첩보는 북경 당국에 의해 일본 방위청에 공식 제보되었고 미국 정부에도 통보된 사실에 주목한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는 같은 날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관계관회의를 소집, 북한 남침 정보를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신현학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와 계엄당국에 통보하였다. 북한은 1980년 3월부터 무장공비를 대량 난파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무장게릴라를 후방에 투입하여 사회교란을 목적으로 비정규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후 혼란한 정세를 틈타 시위 조직을 확대하여 반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시위 군중이 폭도로 변질되도록 점화 기폭조를 잠입시키라는 지령이 남한 내 간첩들에게 내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일촉즉발 상황에서 김대중 씨는 신현학 총리 내각이 1980년 5월 19일까지 총 사퇴하지 않으면 5월 20일과 21일에 전국적 민중봉기를 일으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였고 곧이어 광주 사태가 터졌다. 그 후 김영삼 정부에 의해 12.12와 5.18은 한 세트가 되어 모든 책임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마녀 사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광주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온갖 거짓과 유언비어로 저주와 모욕을 퍼붓고 있다. 대한민국이 1948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된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는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는 1946년 10월 대구 폭동, 1948년 제주 4.3 사건, 건국 이후에는 1948년 10월 여순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선전선동을 멈춘 적이 없다. 특히 운동권에 불이 깊게 개입된 북한의 영향은 범민련 출신 민경우 씨에 져서 스파이회전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민경우 씨 같은 소위 전향주사파들은 1980년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정세 가운데 북한의 개입은 절대 없었다며 여전히 그 당시의 북한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부마 사태의 주역이라 자칭하는 김영삼 씨와 거리 정치를 선동하던 김대중 씨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시위들을 하고 대남 간첩들과 잔존하는 빨치산들의 음모들이 우글거리던 그 시대를 깊은 흑암에서 건져올린 지도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 지도자를 저주하고 부정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에서 길을 잃었던 것일까?